안녕하세요.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보면 가장 또 제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이 정말 최근에 제 마음을 많이 울리는 그러한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16강 월드컵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선수들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꼈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정말 이제 힘들었던 이러한 시장들을 이겨내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잘 버텨내는 이러한 어느 정도의 잘 버텨내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올해가 이제 다 지나갔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 전략들을 잘 또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이 내년에는 여러 가지 이 이슈들 그리고 이 우려감들이 공존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 생각이 돼요.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이 2022년 올해 있었던 이 수급주들 4분기 동안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내년까지의 전략도 한번 같이 수립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4강 시간에 이제 어떤 내용을 진행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자, 4분기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4분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역시나 이제 이 오랫동안에 가장 화두가 됐었던 부분이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고물가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가장 컸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올해 4분기로 넘어오면서 그래도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차고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4분기에 잘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시기에 접어들면서 4분기에 어떠한 종목들이 수급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역시나 어느 정도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이 3분기 이제 출렁이는 금융시장이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3분기 출렁이는 금융시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왔었는가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분기 시기에 이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과 상당히 조금 유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보게 되면 6월부터 9월까지의 흐름이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이 고점에 부딪혔다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고점에 부딪히기 이전까지는 이 매물대까지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우려감이 완화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매물대에 부딪히게 되면, 저항권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우려감이 솟아오르면서 그래도 또 조정이 나오는 이러한 이제 양상을 보여줬었던, 최근의 시장과 상당히 이제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장과도 상당히 이제 닮아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과 상당히 좀 닮아 있었다라고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이때 당시에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혹은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이 2차전지 대형주 쪽에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엠텍 같은 최근에도 이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3분기에서도 그대로 이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좋은 상승이 많이 나왔었다라는 점 그때 한번 파악을 하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3분기에 역시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 태조 이방원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핫하면서 뭐 태양광, 조선, 뭐 그 다음에 2차전지, 방산, 뭐 이제 원자력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또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키워드가 생겨났었던 그런 시기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 계속된 좋은 수주권들에 이어서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제 방산 속에서도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뭐 금양,
뭐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처음에는 이 2차 전지 이제 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그야말로 이제 전설의 종목이죠. 금양 같은 종목도 그때 당시부터 이제 출연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종목들 사실 2차 전지 소재 상승이 됐었던 배경은 역시나 뭐 아무래도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보게 되면 3분기에 사실 상당히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극도로 치솟아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월 달에 파월 쇼크라는 단어가 한번 또 생겨났었죠. 그러면서 미증시,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러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고 환율 또한 같이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1,400원 후반대까지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1,500원 뚫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시장에 많이 나왔었던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3분기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버텨주는, 그리고 이제 좋은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저항권에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 CPI에 대한 우려감들, 긴축에 대한 우려감, 그야말로 이제 공포감이 극대화됐었던 시기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꺾이기 시작을 했었는데, 꺾이는 와중에도 뭐 이러한 종목들은 출연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또 이렇게 새롭게 전설의 종목 한미글로벌,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가 또 3분기에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한미글로벌도 그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또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던, 그야말로 수급주의 면모를 아주 잘 보여줬었던 종목이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푸른저축은행 그때 당시에 또 이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가장 크게 화두가 되었었잖아요. 9월 달에 이제 이 CPI로 인해서 공포감이 좀 극대화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수혜주들, 뭐 푸른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 같은 이러한 금리 인상 수혜주들도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때문에 이제 이 그때 당시의 시장을 약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특성을 띄었었죠. 상승은 2차 전지가 주도했고, 그 다음에 조정 때는 중소형주가 수급을 그대로 이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의 시장과 상당히 좀 닮아 있죠. 최근의 시장도 4분기로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떠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느 정도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종목군 그리고 섹터군이 어디냐라고 하면 역시나 2차 전지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2차 전지 쪽에서도 특히나 2차 전지 대형주 쪽, 배터리 셀 3사, 뭐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뭐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등등 해가지고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을 상승을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에서 가장 또 크게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게 2차 전지 소재 쪽이었죠. 그러면서 그대로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시장이 꺾이는 구간에는 이러한 수급들이 풀려나가면서 최근의 시장, 중소형주 쪽에서 굉장히 또 활발하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최근의 시장 장세는 3분기에도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자, 4분기에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차올랐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분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려감이 차오르기 전이었죠.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순환매가 좀 잘 나오면서 매매하기 이제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다라고 한다면 2분기부터는 우려감이 차올랐고, 그 다음에 3분기에는 우려감이 현실화가 됐고, 그 다음에 4분기에는 이런 우려감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장의 흐름을 이제 4분기에 좀 보게 되면요. 자, 이때가 이제 이 3분기, 이 9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바닥을 잡는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까지도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다 보니까 그대로 이 시장의 양상도 똑같이 흘러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전에도 이제 이 3분기로 넘어가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죠. 그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우려감이 다시 한번 차오르면서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 시장에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차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구간은 뭐 최근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시장은 이제 그대로 2분기, 3분기 쪽에 이러한 이 시장 상황과 굉장히 좀 닮아 있다라는 점을 한번 특이점으로 파악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분기 현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제 그리고 오늘은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최근 이 시장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유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활발한 모습을 띄었겠죠. 시장이 올라가는 와중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순환매도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도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좋은 이슈 혹은 이 좋은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은 수급이 그대로 정직하게 들어가면서 좋은 상승을 잘 보여줬을 겁니다. 4분기에 어떤 종목들이 그리고 이러한 이 좋은 시장에 어떻게 상승을 보였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러한 수급주들이 있었구나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분기는 역시나 이제 이 종목을 가장 먼저 주요하게 봐야겠죠.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4분기로 넘어오면서 이 구간, 그죠? 이 구간에 본격적으로 좀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구간에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미 이제 있던 상태였습니다. 3분기 실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이제 이 반도체 쪽에는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잡아주는 기대감이 살아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큰 하락 없이 오히려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바닥을 잡아주는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반도체 쪽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짚어주려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업황 자체가 내년 한 2분기 이후 정도는 돼야지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바닥에 대한 기대감 정도만 좀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삼성전자가 바닥을 짚어주는 이러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도 같이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삼성전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시장에 이 어느 정도 이 바닥 기대감을 더욱더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했다 정도로 한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장이 시작이 됩니다. 10월 장이 시작이 되면서 역시나 이제 뭐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한미글로벌이겠죠. 한미글로벌과 그 다음에 네옴시티 수혜주들. 뭐 최근 11월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었던 게 네옴시티 관련주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8월, 9월, 10월, 11월까지 해가지고 거의 4개월 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탄력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고 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분명하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좀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월 구간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 한 차례의 순환이 분명하게 나왔다라고는 보여지죠. 일전에 3분기 시장에 상승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지만 어느 정도 이 고점에 도달을 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저점 에 도달을 했다가 본격적으로 또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이 구간에 이제 여태까지의 거래량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거래량을 다시 한번 투입시키면서 네옴시티의 이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힌트는 분명하게 수급적인 부분으로 알려줬다라는 점. 한미글로벌의 이때 당시 수급을 보게 되면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되었었던 3분기 동안의 이 거래량보다도 더욱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한미글로벌 그리고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더욱더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겠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10월 달에는 절대 놓쳐가면 안 되는 종목이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죠.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추세 상승을 어느 정도는 이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이미 좀 보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왜 이제 이때 당시에 보고 있었어야 됐냐? 보게 되면은 이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면서 이미 이 40만 원 구간대의 바닥을 완전히 좀 확보를 하고, 이때 당시 이 40만 원의 메리트를 느끼면서 시장의 어떤 큰 손 혹은 이제 어떤 투자자 이 단체들이 상당히 가격대의 메리트를 느끼는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만 원 구간에 굉장히 큰 거래량을 이제 쏟아내면서 상당히 이제 물량을 담아내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구간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40만 원 구간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구나. 때문에 누군가가 이 구간에 이 물량을 크게 담았구나.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분기 동안에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고, 3분기에 이제 시장이 9월 달에 좀 꺾이다가 다시 한번 10월 달에 그대로 이제 이 이슈를 받고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대로 또 이 대장, 2차전지 쪽에서는 대장의 흐름을 그대로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일전에 이제 이 물량을 이미 담았다 보니까 10월 달에는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담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죠. 그냥 그대로 쭉 끌어올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한 8월 정도쯤에는 어느 정도 이 물량에 대해서 매집이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코라는 종목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다들 워낙에 이 2차 전지의 강력함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이 역시나 2차 전지 대형주 쪽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특히나 소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2연상, 3연상 정도는 우습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당시 미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을 상용화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그런 이제 배터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체 전해질 이 핵심 소재를 상용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게 되면은 미코도 굉장히 정직하게 수급을 밀어 넣어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점 구간에서 수급을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인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수급을 밀어주는 구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틀 연속 물량을 굉장히 크게 담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2차전지 소재에 관해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다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미코 같은 경우에는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정도 구간에서만 확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물량이 전혀 나오지 않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시장에서 더 매매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나와줬는데, 여기서 특이점이 무엇이냐? 미코는 아직까지 물량이 다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상승이 나올 때 미코 또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미코는 2차전지 쪽에서는 어느 정도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이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올해는 이미 이 미코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또 포트에 담아놓고 갔어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넥스턴 바이오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노보노디스크 주 1회 투여 인슐린 임상 성공 소식, 그러면서 이제 인슐린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수급주의 흐름을 보여줬다 이제 생각이 됩니다. 보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약 한 4일 정도에 걸쳐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윗꼬리 없이, 그리고 이제 운봉 출현 없이 연속적으로 4일 동안 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 1,000원 후반대부터 2,000원 중후반대까지는 순전히 담았다라는 뜻이 되고, 2,000원 중후반대까지는 메리트를 느끼는 가격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대로 3,5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우리 이제 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접근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뭐 임상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파이프라인의 뭐 확대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한 이야기들에 기반을 해서 이 바이오주들을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이오주들은 이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아마 이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군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바이오 종목군들을 접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참고를 하고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바이오가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이 어떤 기업이 어떤 이 제품에 대해서 혹은 이제 어떤 뭐 제약에 대해서 제약품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일반 개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알기는 어렵거든요. 때문에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알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이 앞으로 시장에 주목을 받겠구나라는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을 확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좋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탄력이 더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자세히 이 약품에 대해서 알기는 힘들지만 수급에 대해서 순전히 밀어 넣는 그러한 수급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충분히 메리트를 느끼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또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특히나 이러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확인하면 좋다라는 점을 또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에 넥스턴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 바이오 쪽도 충분히 좋은 이슈가 있으면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그 다음에 웰크론한텍도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수급주 중에 하나였죠.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 10월 달에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에도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확인이 됐다 말씀을 드렸었죠. 웰크론한텍은 단기적으로 이제 이 수급을 모아가는 그런 종목이었던 게 아니라 이제 3분기부터 길게 쭉 모아가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게 모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상승폭도 클 수밖에 없었겠죠. 10월 달에 주목받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 정부가 칠레와 이 리튬에 대해서 공급망 협력을 이제 체결을 했다라면서 이제 웰크론한텍이 리튬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0월 달, 11월 달에는 그야말로 이 리튬의 기간이었다, 리튬의 날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리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리튬 관련주로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이 구간에 이제 다시 한번 큰 매집이 들어갔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기간 동안의 매집이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상승폭은 클 수밖에 없었겠죠. 웰크론한텍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었던 겁니다. 시장에서 꾸준하게 좋은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웰크론한텍은 분명하게 메리트를 느끼면서 매집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꾸준하게 조금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보유를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고 지나가면 좋을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이 리튬 관련해서 이제 주목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리튬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주가에 대한 탄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코오롱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코오롱은 개인이 대응하기에 그리고 순식간에 조금 이 차익 실현이 나온 종목이었기 때문에 아마 또 물린 분들도 어느 정도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오롱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대응은 가능한 종목이었다라는 점. 코오롱이 이제 어떤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왔냐라고 한다면 코오롱 티슈젠이 이제 거래 재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 차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코오롱 티슈젠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좋은 흐름을 보였냐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거래가 되지 않다가 갑자기 수급이 한 번에 확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물량을 밀어넣는 모습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코오롱 티슈진 거래 재개 기대감이 차오르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오르다가 순식간에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움직인 거냐? 코오롱은 이 정도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이 매집하는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상장 당시에 다시 한번 이제 거래가 재개되는 그러한 당시에 순식간에 이제 끌어올리는 듯 하다가 그대로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다 뱉어내면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우리 개인들을 유인하고 그 다음에 물량을 떠넘기는 그러한 행위가 그대로 코오롱에서 이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이러한 종목들도 충분히 일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광림이나 쌍방울 같은 이러한 쌍용차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저가 부분에서 충분히 이 매집에 대한 힌트는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어느 정도 이 매물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순식간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이제 행위가 나타났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 확실하게 매집을 해놓는 구간만 잘 파악을 해놓는다라고 하면 주포들의 단가 혹은 주체들의 단가가 이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이러한 종목들도 우리가 당하지 않고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코오롱 같은 종목들도 있었다라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역시나 포스코 케미칼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종목이죠. 보게 되면 리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뭐 포스코 엠텍도 포스코 엠텍이지만 포스코 케미칼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을 역시나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이 나오다가 조정이 나오죠. 그런데 이 조정 나오는 구간을 순식간에 수급을 밀어 올리면서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수급을 밀어 넣는데 이전 구간의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다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상승 의지가 크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게 되면은 이 물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밀어넣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전히 이 정도 가격의 이 구간도 충분히 메리트를 느끼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밀어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추가적으로 약 24만 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도 포스코 케미칼이고 그 다음에 뭐 원익 P&E도 그때 당시에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해서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또 폐배터리 사업 협력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이 수급주의 흐름을 또 굉장히 잘 보여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게 되면 10월 달에 저점에서 상승이 나올 때 윗꼬리를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나온 물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죠. 순전히 좀 매집된 물량이 컸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순전히 계속적으로 이 수급을 밀어넣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계속적으로 이 가격대 자체가 어느 정도 메리트를 느끼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이 물량을 밀어넣는 모습이 확인이 될 때마다 어느 정도 매매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원익 P&E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효자 노릇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대로 이전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충분히 수익 구간은 여러 번 주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러면은 중소형주 중에서는 굉장히 또 어느 정도 이 정직한 수급의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이 원익 P&E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EN 플러스도 마찬가지 수급 흐름 굉장히 잘 보여줬죠. 돈이 굉장히 좀 크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EN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각형 배터리 개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급이 크게 들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뭐 경동 인베스트 자회사 경동이 태백 삼척 부근의 면산 일대 조광권 취득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 좋은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탑머티리얼도 보게 되면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또 정직한 수급 흐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쉬운 종목에 조금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게 되면은 그대로 이 수급을 담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탑머티리얼이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탑머티리얼이 2차 전지 장비 쪽, 그 다음에 뭐 양극재, 그 다음에 뭐 리튬, 뭐 여러 가지 소재 쪽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했고 그때 당시에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게
방금 이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싹 다 2차 전지잖아요. 그만큼 이 10월에는 2차 전지가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크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주도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같이 좀 따라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조금 많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이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게 되면 이 S트래픽이죠.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왜 이 종목을 약간은 주의해야 됐냐, 어려운 종목이었냐라고 한다면, 자, 수급은 한 차례 밀어넣는 모습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털어내는 물량이 사실상 더 컸어요. 수급을 밀어넣었는데 다음 날에 오히려 털어내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밀어넣을 때마다 바로바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전 이 매물대 구간에 매물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더 끌어올릴 만한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권 구간에서 물량을 밀어넣기는 밀어넣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 구간에 도달을 할 때마다 순식간에 차익 실현을 해내면서 개인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이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 접근할 때마다 윗구간에서 물리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충분히 이제 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 이러한 종목들을 대응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은 확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전 매물대를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결국에 S트래픽 같은 경우에도 이전 매물대에 부딪혀가지고 계속해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 이 주가의 상승에 가장 방해가 되는 구간은 바로 이 매물대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을 상당히 좀 주의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S트래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대응하기 어려웠었던 종목이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좀 시장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3기 같은 종목도 그렇고요. 뭐 그 다음에 LG화학, 뭐 추가적으로 이제 10월달, 11월달 넘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 잘 보였죠. 예, 물량이 이제 잘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마찬가지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상당히 호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좋은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원료에 대해서 이제 12월부터 양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마찬가지 상당히 좋은 수급주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 굉장히 정직하게 이 수급을 보여준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물론 최근에는 이제 인적 부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수급주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은 내내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가득 찼었던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러한 기대감들이 차올랐었던 시기였죠. 아, 시장이 이제 완전히 좀 바닥을 찍었고 그 다음에 피크아웃 기대감이 완전히 형성되기 시작했었던 그러한 구간이 10월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대형주들이 시장을 슬슬 끌고 가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좋은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1월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11월 달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떠한 흐름이 나왔냐면 11월 달에는 이제 약 한 중순 정도까지는 굉장히 이제 또 마찬가지로 시장에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됐었죠. 자, 요 구간까지가 이 11월 중순에서 이제 후반까지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흐름이 나왔냐, 결국에는 이전 이 저항권 때 마찬가지로 부딪히는 흐름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3분기에도 이제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코스피 2500 구간의 저항권이 느껴지게 되면서 조정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좋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2500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11월 중순까지, 중후반까지는 이 정도까지 좋은 상승이 계속해서 좀 이어졌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었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뭐 역시나 이 11월의 상승에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구간인데, 이 11월 상승에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LG화학이 계속해서 좀 이끄는, 그리고 LG화학뿐만 아니라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등등 해가지고 2차전지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잘 상승이 나오고 있었던 그러한 구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 11월 달에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시장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아마 이 종목 보고 나서 이게 왜 오르지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15,000원 구간이었는데 최근까지 무려 한 3만 원, 15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15,000원에서 3만 원이면 100%죠. 거의 이제 100%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카카오뱅크가 사실 이제 이 정도까지 오른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의문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사실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 그룹주도 전체적으로 잘 올라왔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카카오뱅크가 올라오는 구간에 아마 의문점을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최근에 데이터 센터 화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주 단체 소송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좋은 상승이 나왔냐라고 한다면, 저는 완전히 이 시장의 분위기가 큰 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의 이 우려감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이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이 완전히 좀 돌아오는 시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네이버나 혹은 이제 카카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가기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차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이 시장의 분위기에 힘입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때 당시에 카카오뱅크가 왜 이렇게 좋은 수급이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급만 봤을 때에는 분명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최근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의 흐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도 카카오 그룹주들은 저는 충분히 기업의 현대의 신뢰도는 분명하게 좀 의심할 수 있다. 이 신뢰도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에서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들은 어느 정도 상승을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점. 뭐 그러면서 물론 이 최대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았었던 그러한 카카오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 수급주로서의 면모를 다 보여줬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목도 있었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조금 아까운 그리고 좀 아쉬운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 위메이드가 최근에 굉장히 큰 급락을 보였죠. 위믹스 코인이 상폐가 되기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대응이 가능했냐라고 하면, 자, 위메이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차오르던 구간이 분명하게 확인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위믹스 상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위믹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위메이드 대표께서 위믹스 상폐 가능성 없다라고까지도 확실하게 좀 못 박아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메이드도 충분히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었겠죠. 그리고 그 기대감을 그대로 이 구간으로 다 보여준 겁니다.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충분히 기대감이 형성이 된 종목이었구나라는 부분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메이드는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이 무엇이었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늘려서 보면 이제 요 정도 구간에 한번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구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을 뚫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점은 무엇이었냐, 결론적으로 위메이드는 이 구간에 들어갔었던 매집된 물량들을 계속해서 이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윗꼬리를 그리고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급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지금 뭐가 있구나, 이 물량이 충분히 저점 부근에서 기대감으로 잘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좋은 상승이 나오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위메이드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메리트가 없어지는구나. 이제 어느 정도 이 45,000원 혹은 이제 5만원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를 느끼는 가격이었는데 추가적으로 6만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힘이 조금 떨어지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메이드는
추가적으로 이제 요 정도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아,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낼 대로 다 털어내니까 어느 정도 이 위믹스 상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위메이드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충분히 수급을 보고 수급에 이제 의거해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도 있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뭐 미래나노텍도 거의 뭐 전설의 종목이죠, 사실. 미래나노텍도 이제 워낙에 3분기에 좋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수급이 이제 나타났었고, 이때 당시에 수급만 보더라도 아,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조정만 충분히 나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또 좋은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전체적으로 이 2차 전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굉장히 정직하게 수급을 밀어넣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많이 줬었던 그러한 종목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효자 종목으로서의 노릇을 똑똑히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굉장히 좀 잘 나와줬죠. 역시나 수급이 잘 들어가다 보니까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무리가 없었다라는 점. 리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오롱 글로벌,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게 되면 저점 구간에 눈에 띄는 수급이 바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고 분명하게 한 차례 이 물량을 털어냈습니다. 그런데 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또 물량을 밀어넣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그러면은 아, 이때 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한 차례 순환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수급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 이것도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오죠.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물량 밀어놓고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차익 실현해내는 모습.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직한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코오롱 글로벌 같은 이런 좋은 종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솔리드도 이제 이 최근 시장에서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5G 쪽이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나쁘지 않게 상승이 잘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점 구간에서 바로 이제 수급 들어가는 모습 확인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에 아, 뭐가 있구나 라고 바로 이제 생각을 해줬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밀어넣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제 5G 쪽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솔리드를 봤을 때 아, 5G 쪽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겠구나라고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지금 현재 이 집어넣은 물량들을 아직까지 다 털어낸 모습들이 전혀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5G 쪽 어느 정도 일부 종목군들은 시간이 좀 지나갔을 때 다시 한번 이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수급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미래의 주가 흐름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솔리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워낙에 이제 시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영풍, 뭐 2차 전지 재활용 관련돼서 또 이야기가 나왔었죠.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대로 탄력이 나오는 모습 그대로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한국성제도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 보여줬었죠. 이때 당시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사우디 기업 사빅이 참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 굉장히 좋은 수급주의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12월까지 지금 현재 구간까지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이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상승의 흐름을 주도를 했을 때 11월 달까지의 흐름은 역시나 기대감이 폭발을 했고, 그 다음에 반가운 반등세가 나타났다라는 점. 기대감이 폭발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2월 달로 슬슬 넘어오게 되고, 12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뭐 최근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뭐 모아데이터 같은 종목들.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좋은 수급의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모아데이터도. 눈에 띄는 수급이 바로 바로바로 보여주면서 아, 시장에서 꾸준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그런 종목이었죠.
물론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멀리 해야 되는 종목일 수 있겠지만 저점 부근에서의 수급만 봤을 때에는 완전히 이제 끌어올리려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갖고 있구나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뭐 이때 당시에 카카오 모통 방지법에 대해서 최근도 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수혜를 받았었던 그러한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레몽레인도 사실 뭐 뻔히 보여줬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 시청률이 굉장히 좀 뛰어오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좋은 수급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쉬운 종목의 흐름인 게 여태까지의 이 매물을 한 번에 뛰어넘는 강한 수급의 흐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또 그대로 탄력이 나오죠.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느 정도 쉽게 이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쉽게 이 수급을 파악할 수 있었던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몽레인 같은 이러한 종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보마그네틱, 뭐 이제 수산화 리튬 양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찬가지 정직한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최근까지 해가지고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있었죠. 뭐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가 이제 이 민주노총 탈퇴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수급에 대한 정직한 흐름 그대로 이제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11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이제 이 기대감이 폭발을 하고 반가운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11월까지의 이 시장은 이제 이 반가운 상승에 이어서 이제 11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고 대형주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전에 보게 되면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이러한 흐름이 나왔잖아요. 자, 보게 되면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는 이 대형주가 꾸준하게 좀 상승을 이끌었었고, 그죠?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에는 이 대형주에 쏠렸었던 수급이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이제 최근 시장도 똑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 도달할 때까지는 대형주들이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대형주들 차익 실현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달로 넘어오면서 개별 종목 장세로 진입을 했다라는 점. 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 코스피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항 구간에 다시 한번 도달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이러한 이 연우 같은 종목들 확연하게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 완전히 이제 개별 종목 잔세에 진입을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들만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슬슬 개별 종목 장세로 완전히 좀 진입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어떠한 대응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 우려감에서 이제 우리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완전히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워낙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올해 내내 좀 이야기가 되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의 시장을 보게 됐을 때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좀 화두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국내 GDP 총생산률인데 지금 보게 되면 올해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도 이 경제 성장 전망치는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또 수출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이제 수출 지표까지도 상당히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우려감이 더욱더 조금 이 심화되는 어떤 부분으로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올해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심화되면 시장은 조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완화되면 시장은 환호하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3분기, 4분기 동안에 이 우려감과 완화감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이제 우려감이 경기 침체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완전히 이 개별 종목 장세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2,500 구간의 저항 라인이 굉장히 좀 두터운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2,500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시장은 무언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좋은 이슈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전기 전자 산업들의 이 수요 부진으로 인한 실적 우려감들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2,500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무언가 조금 좋은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좋은 힘이 나타날 때까지는 아마 2,200 정도에서 2,500 구간까지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12월 달부터는 완전하게 시장 장세가 개별 종목 장세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내년 약 1분기 정도는 지나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자리가 잡고 그 다음에 실적이 정상화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 부분은 적어도 12월 달로 접어들면서 진행되는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화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개별 종목 장세에서 우리가 수익을 역시나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수급주를 좀 잘 살펴보는 그런 이제 이 구간이 중요해지겠죠.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1강부터 4강까지 해가지고 올해 어떤 수급주들이 있었느냐 한번 이제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급주들이 올라갈 때 어떻게 좀 이 수급들이 동반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상승이 나오는지를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올해를 한 번에 이제 잘 살펴보는 이 결산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이 12월 달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완전히 개별 종목 장세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내년 적어도 1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이 개별 종목 장세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이 수급주를 또 잘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야겠죠. 다음 마지막 강의입니다. 5강 때에는 이제 이러한 수급주들을 잘 잡아가면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을 한번 또 꾸려 나가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로 좀 꾸려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 강의 한번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이제 최근 시장이 그래도 약간은 어려운 그런 이제 국면에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국면들은 분명하게 이 연말로 좀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 좋은 상승을 위한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순환을 위한 그런 이제 흐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전략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하셔서 좋은 전략을 어느 정도 대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 포트를 잘 꾸려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